자, 현재 이어종기 바로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됐고요. 지금 관리 지정 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차후에 상장 폐지의 절차에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리스크가 큰 건 뭐냐면요, 바로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이 발생했고, 그와 관련해서 공시불이행과 뭐예요? 추가적인 이 제재 조치들, 불성실 공시법인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은 어떻다? 모멘텀을 죽이는 결과로 현재 흘러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공시를 봐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가면서 차후에 거래 정지가 재개될 가능성, 그 기간도 일정도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악의 사태인 바로 상장 폐지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손 놓고 놔둔다면 결국은 뭐예요? 호구 되는 거예요, 호구. 본인이 호구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투자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어디 가서 해소합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는 상장 폐지가 되든 거래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두 가지 A와 B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주 연대를 모임으로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거래 재개된다면 어때요? 손실 최소화 하면서 어때요? 법적인 부분까지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정말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최대한 70% 이상이라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사례와 근거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법률적인 부분 체크해드리고 상담받았던 내역들, 그리고 현재 상장 폐지 절차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봐보시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알고 계시죠? 방문 상담을 제가 신청을 했고요. 8월 3일날 현재 예약이 잡혔다고 회신받은 상태입니다. 담당은요, 법무 바로 공익소송팀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하신 분과 전화 연결까지 잠깐 했었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유튜버 채널 운영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입니다. 혹시 법률구조공단 그 본부의 공익소속팀 팀장님 맞으시죠? 윤성묵 변호사님이라고 제가 배정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소액주주 소송을 위해서 저희가 연대를 결성을 했고요. 제가 민원 신청 그리고 네, 일단 이렇게 접수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소액주주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가 지금 현행에서 개선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죠. 그리고요, 대상이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현 사태의 팩트예요. 현실이고요. 이 이후에 지금 해당 기업에 요청해야 될 거는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개선 기간을 최소한 보유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이의 신청을 안 한다면은 바로 심사위와 시정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여기까지 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의 신청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거나 공시가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업에 이 부분을 압박을 해야 돼요. 최소한 이 기업 경영진들이 나서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이라도 해야 차후에 시간을 벌 수 있고 이후에 심사 기간에 대한 어때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의 신청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감사 보고서가 거절이 난 부분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면 심사위에 넘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장 폐지 절차 한번 알아보면 현재까지는 어때요? 이 상태입니다. 여기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의 신청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바로 상장 유지 결정이 나면서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이의 신청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업 심사위와 그 다음에 거래소 심사위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심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도 소모되고요.
지금 사놓은 주식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거래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기간들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 상장 폐지 절차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요. 지금까지 이 유예 기간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이의 신청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가래로 말 거를 뭘로 못 막는다. 뭘로 막을 걸 뭘로 못 막는다. 지금은 이 유예 기간이 지정되도록 어때요? 주주들이 압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요. 개선 기간도 부여가 되고요. 개선 기간. 그다음에 이의 신청 이후에 기업 심사위와 거래소 심사위 1차, 2차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시간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상장 폐지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려면 압박할 수 있는 건 주주밖에 없습니다. 주주들이 이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존에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던 제약주들 사례 보면요.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을 압박함으로써 어때요? 경영진이 계속적인 이의 신청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거래 재개됐던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되는 게 우선은 급선무겠죠. 그와 관련해서 소액주주 지원센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이 법률 자문을 토대로 기존에 나왔던 거래가 재개됐던 이 사례를 바탕으로 어때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압박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지원을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기존에 소액주주 연대가 상장 폐지를 막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인다면 소액주주들끼리 모인다면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상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주의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떠한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안 하고 배임하는 행위, 이런 경영진의 책임과 두 번째, 제대로 이런 감사보고서 제출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소명 안 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떨어뜨리는 행위,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법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주의 대표소송이라는 제도를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소송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발행 주식수에요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 모여야 돼요. 이걸 갖고 있는 주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때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한 주 있고 이 사람 두 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이런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만 모이면 돼요. 그러니까 단 한 주라도 있다면 소액 주주 운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주주들이 다 모여서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만 넘어선다면 합심해서 소액 주주 연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 권리란 뭐냐? 해야 된다.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어때요? 당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손 놓고 있다 당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사 요건을 보니까 일단 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사의 책임이 전제돼야 된다. 일단요, 감사보고서에 거절이 나온 다음에 제대로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회사의 부채 악화 관련해서 사죄 출연이나 그 다음에 자회사 정리 등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게 전부 포함됩니다. 모두 이런 부분들이 배임에 해당된다. 걸면 걸리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주주들끼리 모이면 다 합쳐서 주주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면 바로 소제기를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뭘 하냐? 당신 몇 주 있어요? 저 3주 있습니다. 당신 몇 주 있어요? 저 7주 있습니다. 자, 100명 카운팅해요. 네.
뭐 200명을 카운팅하든지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어때요? 이걸 넘어섰다. 그러면 주주 명부를 그때 작성을 하고 이거를 첨부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사든 형사든 다 걸려요. 민사든 형사든 다 걸려요. 민사에 뭐가 있냐? 아까 상법, 대표 주주의 소송 모이는 거죠. 형사는 뭐냐? 경영진의 배임행위. 이렇게 둘 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예전에 나와 있었냐?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대략적으로 이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회사들이 자구책을 내거나 이의제기 신청해서 다시 감사보고서 받는 경우가 무려 70%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액주주들끼리 뭉쳐서 해낸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사항들에 부합되게 일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뭉쳐서 서로 몇 주 있는지 확인을부터 해야 돼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소장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 소장에 이 사건명 뭐 주소 이런 거 쓰는 거 쉽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총대 메고 대표자로 해가지고 소액주주 운동에 뭐 연합회 가칭 만들고 소장 제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뭐 원고 대리인이요? 변호사 그냥 200에서 500 사이 주고 나중에 20% 떼준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임하고 이것도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대표주주 모임인데 이 대표주주 모임에서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 몇 주가 있는지 서로 물어보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이상이 넘었다 라고 하면 주주명부 작성하고 드디어 소장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모여서 서로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주주명부 당장 작성 못해요. 왜냐? 이 주식수를 파악을 해야 되죠.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뭐 김개똥이 100주, 김말똥이 다 정리를 해요. 100분의 1 이상이 넘었네 발행주수에. 그러면 그때 요걸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작성도 못해요. 왜냐? 보유 주식수가 지금 다 모여야 하기 때문에. 주주명부 작성하는 거, 뭐 소재기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 맡기면 1시간 만에 그냥 깔끔하게 나와요. 대신에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주주들끼리 단합이 돼야 된다. 모여서 보유 주식수를 공유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할 거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공유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야만 요건에 발행 요건에 부합하죠. 그래야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명부 작성하고 소재기하고. 지금 단계는 모여서 서로 공유해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뭉치기 위해서 이 소액주주들을 위한 공동대응 정보 공유방 현재 만들어 놨고요. 모두 참여하셔서 이 안에서 현재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주수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매수 단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어때요? 이 100분의 1 전체 발행 주수의 100분의 1이 해당하는 바로 주수가 된다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라고 강조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소액주주 공동대응 정보 공유방 참여 방법, 입장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요.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해당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주주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입장하시면 손실 최소화 대응 전략 자료집 공유 드리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소액 주주시라면 현재 갖고 있다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공유방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 두 글자 이것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참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차후에 소송 때 증거자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바로 응원 문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 방에 톡방까지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응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차후에 문자 내역들을 다 캡처하고 출력해서 소송 자료 때 근거 자료로 같이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 부분들로 어때요? 탄원서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톡방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 문자 이것 또한 소액 주주들의 힘이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어때요?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응원, 이렇게 해당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차후에 대응하실 때 우리끼리 힘을 뭉쳐서 민사든 그다음 형사든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뭉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